그리고 이제 아까 액션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액션은 인텐트를 인식했을 때 이 인텐트 A에 대해서 트리거로서 액션 A가 실행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액션 A에 대해서 응답이 나갈 텐데, 응답이 나가는데 바로 응답을 내보내지 않고 그 하위에 브랜치 액션을 한 번 더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A에서 바로 응답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A-나 A1이나 A2 이런 식으로 그 조건에 따라서 또 다시 분기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리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심지어 특정 하위 브랜치에 또 하위 브랜치를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시나리오가 굉장히 복잡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케이스를 다 그 서버 단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플레이 빌더 단에서 이제 케이스를 나눌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죠. 그러면 이제 개발자분들이 서버로 개발하시는 것보다 기획자분들이 그냥 툴상에서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용이한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결국 리스판스 응답을 가지는 경우는 가장 하위 브랜치, 그러니까 브랜치가 본인이 마지막 브랜치일 때만 응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액션 A라는 게 수행이 됐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A1으로 갔으면 응답이 나갈 것이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A2로 넘어갔는데 A2에서 또 조건을 또 비교를 해서 또 다음 브랜치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자기가 마지막 브랜치일 때만 이렇게 응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프롬프트라는 거는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냥 그 문장인 거예요. 응답 문장. 자연어로 된 응답 문장을 프롬프트라고 하고요. 디렉티브라는 거는 아까 제가 capability 인터페이스를 쓸 때 디렉티브랑 이벤트라는 것이 있고, 디렉티브는 플레이가 누구에게 요청하는 어떤 그 인터페이스 규격이고, 이벤트는 누구가 플레이한테 주는 인터페이스 규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프롬프트는 그냥 누구를 통해서 음성 합성이 돼서 발화되는 메시지를 말하는 거고요. 디렉티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어하는 명령이 포함된 그 어떤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음악을 재생해줘, 뭐 다음 곡으로 넘겨줘, 이전 곡으로 돌려줘, 뭐 이런 것들, 음량을 높여줘, 낮춰줘,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고요. 디렉티브는 이제 여기서 리스판스를 이제 액션에서 리스판스를 설정할 때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액션에서 지금 아웃풋을 리스판스로 갈 건지, 아니면은 내가 액션인데 내 액션에서 리스판스를 하지 않고 또 다른 브랜치 액션으로 보낼 건지 요걸 선택하실 수 있고, 만약에 리스판스를 하겠다고 했을 때 리스판스도 프롬프트로만, 그러니까 프롬프트는 그냥 음성 합성된 메시지죠. 그걸로 내보낼 건지, 아니면 프롬프트랑 디렉티브랑 같이 이제 응답으로 줄 건지, 아니면 그냥 디렉티브만 줄 건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로 선택하셨을 경우는 내가 이 메시지를 말하고 나서 마이크를 계속 열어서 멀티턴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프롬프트를 대기로 유지를 하실 건지, 아니면 마이크를 닫아버리고 그냥 이 플레이를 종료시킬 건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액션에서 리스판스를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까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롬프트는 음성 합성으로 나갈 때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보시면은 일반 텍스트로 구성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응답을 오늘 날씨 어때? 라고 했을 때 오늘 날씨는 맑습니다 라고 그냥 텍스트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앞에서 오늘 혹은 명동이라는 거를 엔티티로 받아서 파라미터로 이렇게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파라미터 네임이라는 그 파라미터 이름을 설정하셨을 거고, 앞에 이거 중괄호를 이제 입력하심으로써 이제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발화가 될 때는 이 파라미터에 담긴 값이 텍스트로 변형돼서 이제 발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리스폰스 필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리스폰스를 할 때 이 파라미터를 이제 서버에서 다 그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주실 건데, 그거에 대해서 트랜스레이터, 그러니까 그 필터에서 지정한 NLG 트랜스레이터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거고요. NLG 노멀라이저는 그 파라미터에 담겨 있는 값이 이제 어떤 값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변경할 값으로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그 경우이고요. NLG 펑션은 그 NLG 노멀라이제이션이랑 조금 비슷한데, 그냥 어떤 그 말을 하는, 그러니까 그걸 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발화됐을 때의 그 단어에 대한 기능을 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응답을 우리가 만들 때 조사에 대해서 처리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앞에 파라미터가 나오고 을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앞에 파라미터가 들어오면 그게 명동일지 해운대일지 대치동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을이 붙을지 르이 붙을지를 서버에서 판단을 하실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처리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음절에 따라서 조사가 바뀌는 경우에 자동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KML이라고 그 음성이 합성될 때 텍스트나 이제 그 파라미터의 값을 그 SKML이라는 태그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화하도록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 단축키, 그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문장을 입력할 때 이 단축키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자동 완성 그게 뜨거든요. 그래서 요 자동 완성 단축키를 알고 계시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프롬프트에 이제 또 유형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대기 프롬프트가 있고 연속 프롬프트, 종료 프롬프트가 있는데, 아까 대기랑 종료는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라는 거는 이제 프롬프트가 발화된 다음에 플레이의 세션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크가 다시 열려서 이제 세션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요. 연속 프롬프트는 이제 뒤에
올 프롬프트가 추가로 있는 경우에 이제 발화되고, 이제 뒤에 있는 프롬프트랑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발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한 문장처럼 이제 발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롬프트가 아까 슬롯 필링 프롬프트를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슬롯 필링 프롬프트가 그 대기와 이제 종료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여러 개가 입력이 됐을 경우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마지막에 입력된 것부터 발화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마다 이 특성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 그냥 일반 리스판스의 프롬프트는 이제 웰컴 메시지, 웰컴 액션을 제외한 모든 액션은 이제 대기랑 종료를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여러 개가 입력되면 여기서는 무작위로 번갈아 가면서 그 프롬프트가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응답이 돼요. 여기서 프롬프트를 그냥 하나만 입력해도 돼요. 근데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매번 똑같은 문장이 나오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제 프롬프트를 여러 개 입력하게 되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0개, 20개 입력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운영하시기 쉽지 않으니까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프롬프트를 입력해 놓으면 좀 더 사용자가 좀 더 지루하게 느끼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웰컴은 종료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방금 들어왔는데 그냥 종료시켜버리면 웃기니까 여기서는 종료가 없고요. 대기랑 연속 두 가지를 이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슬롯 필링은 아까 말씀드렸고, 예외사항 처리에 대한 프롬프트를 말할 때도 이제 대기랑 종료 프롬프트가 사용이 가능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입력된 거 순서대로 이제 그 프롬프트가 발화가 되게 됩니다. 이것들을 뭐 외우고 계실 필요는 없는데, 그 프롬프트를 쓰실 때 한번 그 도큐멘터리를 보시고, 혹은 툴상에도 딱 그 내가 방금 쓴 프롬프트가 대기 프롬프트인지 종료 프롬프트인지 혹은 연속 프롬프트인지 옆에 표시가 돼요. 그거를 보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느라 이제 스펙을 설명을 드리느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건데 그 사일런트 프롬프트,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꼭 말하지 않을 필요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불 켜줘 이랬을 때 그냥 불을 켜고 동작만 하고 음성으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사일런트 프롬프트를 쓰면 되고, 반면에 아니야, 나는 불을 켰다라는 거를 사용자한테 음성으로 한 번 더 꼭 반드시 알려줘야지 사용자가 편할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한 번 더 프롬프트를 같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불을 켜고 나서. 그러니까 이건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 그 요구사항이 있으셔가지고 사일런트에 대한 프롬프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 입력 창에 보시면은 그 우측에 스피커 버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설정하실 수 있어요. 이 사일런트 프롬프트는 아까 말한 이 모든 유형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사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조사는 저희도 좀 헷갈리죠. 뭐 메일 쓰거나 뭐 글을 쓸 때 보면은 어떤 조사가 맞는지 모르는데, 이 경우도 보면 오늘 명동의 날씨
혹은 해운대 날씨 여기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값이. 여기 프롬프트로 발화할 수 있는 텍스트 길이 제한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아마 그러니까 뭐 어떤 의도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뭐 동화 같은 어떤 긴 문장을 발화를 하시고자 하면은 사실 음성 합성으로 쓰시기에는 좀 손봐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좀 튜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길이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거는 사실 사용자도 이게 뭐 동화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한 두세 문장 넘어가면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디스플레이랑 같이 있는 인터페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응답은 간단 명료하게 두세 문장 안으로 하시기를 권장하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긴 문장을 쓰실 경우에는 차라리 그거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내보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질문하신 의도가 어떤 건가요? 어떤 비슷한 건데 텍스트 동화 같은 거. 예, 동화 같은 거라고 하시면은 가급적 스트리밍으로 바꾸셔가지고 그 스트리밍을 내보내시는 게 맞지, 이거를 음성 합성 기술로 쓰신다면 좀 어색한 부분도 많을 거고요.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몇 글자인지 정확히 알아봐 드릴 수는 있는데, 추천은 별로 좀 안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음악을 내보내려면, 스트리밍을 내보내려면 이 디렉티브라는 걸 주셔야 돼요. 재생을 해달라는, 음원을 재생해달라는 디렉티브를 내보내셔야 되고, 이 프롬프트는 어떤 문장이거든요. 합성된 문장이라서 요거를 선택하시면은 같이 내보내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하시는 게 뭐 앞에 설명을 하고 음악을 트시고 싶은 건가요? 음악을 먼저 틀고 음악이 끝나면 음성 합성을 내보내고 싶으신 거. 오프닝을 이제 텍스트만 얘기하지 않고 예. 앞에 뭐 간단한 음악. 아, 예.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사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결국은 조사 처리를 저희가 해준다는 말이고, 조사를 쓰실 때 이 파라메터를 쓰면은 요 중괄호 두 개를 쓰시잖아요. 그 뒤에다가 역슬래시를 쓰시면은 자동으로 이 조사 완성 이 팝업이 뜨고요. 그러면 이 뒤에 문장을 쓰실 거잖아요. 오늘 명동의 날씨는 하면은 뭐 여기 적합한 이걸 선택해 주시면은 조사들을 처리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받침이 없는 경우, 뭐 있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규칙이 있으니까 이 규칙을 보시고 여기 적합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처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발화 옵션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발화 옵션이라는 거는 입력한 프롬프트를 이제 합성으로 이제 변화시킬 텐데, 이제 어떨 때는 좀 느리게 말하고 싶으시고 어떨 때는 좀 빠르게 말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발화 옵션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발화 옵션은 그냥 플레이의 모든 프롬프트에 일괄적으로 반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문장별로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또한 발화 옵션 태그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튜닝이 별도로 더 세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발화 옵션 변경하는 방법은 제너럴의 기본 정보 들어가셔서 이 발화 옵션, 프롬프트 발화 옵션이 있는데, 발화 속도, 합성음의 높낮이, 문장 사이에
묵음, 그 다음에 끊어읽기 뒤에 묵음, 길이, 그거를 각자 설정할 수 있고, 이 상세 내용들은 그 문서나 요 장표를 보시면은 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는 이제 플레이 전체의 문장에 대해서 일괄로 발화 옵션을 적용하는 경우고, 이번 거는 이제 어떤 특정 액션에 있는 그 문장들만 그 발화 옵션을 변경하시고자 할 때는 원하시는 액션을 누르신 다음에 그 여기 아웃풋 나오는데 옆에 보시면은 이런 이퀄라이저 같은 이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그 문장에 대해서만 발화 옵션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피드나 피치나 이제 퍼즐 같은 거를 조정하는 거였고요. 그 문장 내에 발화 옵션 태그를 이제 사용하시면 이제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태그는 이제 아까는 역슬래시 넣으면은 조사 팝업이 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꺽쇠를 입력하시면은 이런 발화 옵션 자동 완성 팝업이 뜨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로 이제 옵션을 선택하셔서 이제 문장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그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냐면 태그의 속성이랑 속성 값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 저희 HTML 있잖아요. HTML body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쓸 수 있는 태그가 텍스트 읽기, 변환하여 읽기, 끊어 읽기 뭐 이런 그 옵션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변환하여 읽기 같은 경우는 서브라는 거를 태그 속성에 쓰시고 이 속성 값을 이제 쓰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로날도라는 영어 발음으로 있는 것을 이제 저희는 호날두가 맞잖아요. 그 스페인식으로 발음을 하면, 그럼 이제 sub alias 호날두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프롬프트가 합성돼서 발화할 때 호날두라고 이제 변환해서 이제 발화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적절한 그 옵션을 잘 활용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동화를 이런 식으로 쓰시겠다고 하면 그 하나하나를 다 태그로 이렇게 들어보면서 보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동화같이 긴 컨텐츠는 음성 합성으로 처리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차라리 스트리밍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